시사초점TV, 여스타임스, 뉴스데이 24 공동 3사가 시장 후보들에게 찾아가 묻다 편에서 순천 시장 후보 오학은 예비 후보를 찾아왔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되게 활발히 정말 움직이시고 이러시던데, 왜 살은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네.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그리 열심히 뛰는데 살은 안 빠져요. 지지자분들이 왜 우리 후보는 살이 안 빠지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정치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나가면 생각 안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살이 안 빠지지 않나. 또 다시 생각하면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살이 안 빠지지 않나. 또 사랑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살입니다, 여러분. 살 빠지도록 더 뛰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후보로 열심히 뛰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가슴 뭉클한 그런 이런 사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조금 애로사항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영업 소상공인 경제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서민들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제가 500일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10만 명 이상의 순천 시민들 두 손을 잡아보면서 그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하고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아직 체감하는 민생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만 보면 좋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움도 슬픔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모두들 그 안타까우신 분들을 이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더 노력해서 반드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항상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잘 웃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후보님께서는 정치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벌써 정치 경력이 20년이 됐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모르고 계시지만은 제가 2006년도에 20년 전이죠. 18년도에 도의원 한번 당선이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06년, 2010년 삼수구 때 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 시장 후보로도 2022년도에 제가 공천을 받았지만 떨어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4번의 본선 경선에서 한 번만 승리하고 3번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맛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네, 이제 좀 더 다져지고 한 것 같아요. 저번 지선 이야기로 또 돌아가자면 그때도 민주당 경선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패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한다라고 제가 어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보자면 패배의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저번 지방선거에서 패배의 아픔,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치는 개인 오하근을 시장 자리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순천 시민들 많은 분들의 염원을 대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도구로 당신을 써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지방선거를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당시에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패배로 인해서 우리 호남 지역의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 사실은 투표율이 매우 낮았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높은 투표율이 있더라면 그게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투표율이 제 발목을 잡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저랑 경선했던 시장 후보분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컷오프 과정 속에서 원팀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4년간의 정치부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찾아뵙고 경청을 했고 인지도를 높였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저는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국회의원께서도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민주당 원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과는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그 선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의 가장 정치적인 문제가 후보분들이 원팀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래 지지자분들께서도 원팀을 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 경선에서 붙었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또 그 붙었던 분들이 안 되길 위해서 또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도 최소한의 그 봉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주당 경선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여론 흐름 추세를 보면 후보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원인을 한번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잘한다 이러면 또 잘하는 원인, 못한다면 못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내가 점점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예. 우리 조금 전에 대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모든 후보들은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부족함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와 격려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천 시민들 10만 분 이상의 시민들을 찾아뵙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우선입니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순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역대 정치인 중에서 실물 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저 오하근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여러 시정에 대한 비전들이 후보마다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경제 시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특히 순천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론 추이가 상승세를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후보님께서 그 떨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후보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스크를 잘 몰라서 이제 후보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당연히요. 아니 이제 그 오하근 후보님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경제를 살만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순천 지역의 특성상 전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현재 무소속이신 노 시장님 같은 경우 그래도 하다못해 고등학교라도 순천에서 다니지 않았느냐. 이제 오하근 후보님은 전혀 그런 연계고리가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지역민이 아니다라는 이런 게 강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순천에 산 세월이 30년이 됐거든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시간을 포함한 현직 시장보다 제가 순천에 산 세월이 더 많습니다. 참 재밌죠. 시민들께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는 또 체가가 나가니고 근데 사실 30년 정도 살았으면은 순천이 고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순천에 와가지고 가정 이루고 사업하고 정치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순천이라는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방형 관문 도시고 굉장히 포용력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학연, 혈연, 지형이 없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늘 애절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보여준 사랑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정치하면서 많은 인재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 시대에 가장 순천 발전의 도구가 저 오합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소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 토박이론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실은 우리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점이 많다. 역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거의 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순천 시민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그걸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저 시민 여러분 저 와은 짠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학연, 혈연, 지연 없이 순천 시민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후보님 얼굴을 보면 풍족해서 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금수저 출신인 줄 아세요. 근데 지나간 얘기지만은 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참 우리 아들 잘했다 고맙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너희들도 고생했고 아버지도 고생했다. 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살아왔던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후보님께 그때 후보님 그 자격검증 이렇게 심사에서 네 이렇게 이제 외회가 됐는데 예.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고생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예외 심사 나오는 걸 제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 민주당 내부 규현을 모르고 제가 탈락이라고 썼는데 지지자 분들께서도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면이 한편으로는 이런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계셔서 저 또 굉장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후보를 방어해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정밀 심사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서는 의병들이 많습니다. 오하근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존중해주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은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광주 5.18 정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한명수 국무총리님 정책특보로 정무특보였죠. 그렇게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 순천에서 한명숙 총리께서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했었죠. 순천에서? 예. 그건 이제 저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명박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이 어려운 여건에서 저는 한명숙 국무총리님의 정치 검찰 탄압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하겠다는 의지로 순천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 그걸 전후로 해서 어쨌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탄압 그리고 수사와 기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됐었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저를 기소할 때는 원래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물론 1심, 2심, 대법까지 최종 무죄가 나왔지만은 안 되니까 검찰에서는 바로 별건 수사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이 무자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건으로 안 되니 별건으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의료재단 법인카드를 통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투어줘야 판사가 판단하는데 검사는 하지 않고 판사가 그 많은 수천 건의 법인 전체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명해봐라. 저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성명할 수 없는 게 아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탄압과 억지 기소 거기에 따른 이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의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한명수 총리께서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에 오하근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에게 나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니 좋은 글씨를 쓰지 마라. 또 이번에도 출판 기념회 때도 영상에서 또 출판 제 책 속에 출간사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정과라고 하나 생긴 게 그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우리 당규에 의하면은 일단 정과가 있으면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심사 대상은 공간이 3분의 2 의결로 이렇게 다시 유예가 적용이 돼 있었고 저는 사실은 8년 전에 도의원 심사 과정에서 4년 전에 민주당 시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했었고 그게 제 나름대로 한명숙 총리님의 그런 탄원서와 정치검찰에 대한 탄압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담담히 받아들였는데 이 또한 정치다 보니까 그냥 사방에서 오하근은 뭐 컷오프 됐다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우리 대표 기자님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당의 정해진 규칙과 엄중한 그런 검증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파란 옷을 입게 됐고 후보 등록을 했고 또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 뛰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내부 네. 규헌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죠. 예, 등록이 안 되니까 그냥 탈락.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내로 다시 재심사 그 부분도 이제 적기는 했는데 교묘하게 이제 탈락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지지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예. 네. 그 또한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좀 어쩌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또 우리 대표 기자님 원체 정농 집필을 하시니까 다른 기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들도 많죠. 알죠. 그런 거 알고 넘어가네.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일부러 이제 그 인터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나면 지금 대략 민주당 경선 날짜는 좀 정해졌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네네. 아마 이달 27일 전후로 그 1차 경선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거든요. 아직 3월 중순경에 아마 도당 공관위에서 경선 일정과 지역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총 5분이 열심히 네, 뛰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후보 한 분 한 분 몇 면이 살펴보면 다 각자 장점들이 많으신 분들이라서요. 이제 경선을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본선은 한 분만 올라가시니까 네, 네, 네. 나머지 분들이 다 탈락을 하시라는 건데. 가슴 아프죠. 네, 이제 탈락을 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난 경선에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정치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와 골프는 머리를 들면 안 된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보로서 또 같이 하는 지지 세력들까지 포함했을 때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정치가 선한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제가 실물 경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오하근에게 우리 순천시 경영을 맡기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적어도 이런 기대 심리 측면에서는 가장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후보님께서 아까부터 이제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경제에 난 정말 자신 있다.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순천으로 만들겠다. 이제 지는데 후보님께서 지금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생활을 했고 또 순천에서 자영업 또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체득이 많이 되어 있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유능한 경제시장을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순천의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자영업 소상공인 경제가 전체 경제의 한 70%, 80% 정도를 이루고 있고 또 실제로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공행정, 순천시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각각 공사에서 공공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재원이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구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구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순천은 공공행정 외에 대기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시민들께서는 그 시장이라든가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뭐 1호 공약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각 도시에 찢어서 하지 말고 제1기 나주의 혁신도시에 집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순천에 집적을 해가지고 제2기 혁신도시를 통해서 좀 순천의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공약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산지소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광주는 AI 실증도시 문화교육에 특화된 경쟁력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서부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데이터센터 그리고 우리 한전을 비롯한 나주 에너지 관련 집적을 통해 가지고 서부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순천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한 우리 여수 광양 이렇게 한 경제 동맹체를 만들어 좀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시민들에게 잔칫날 잘 먹어야 되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좀 굶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정치는 당장 시민들에게 따뜻한 떡 한 점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전 시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당시에 비판적인 시민들께서는 우리 순천에 그런 돈이 어디 있냐, 5억은 네 돈으로 줘라라든가 이렇게 조롱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 기저에는 코로나 끝자락에 자영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따뜻한 떡 한 점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해서 적지 않는 우리 순세계营业금도 한 2,200억 정도 남아있었고 예비비도 있었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이 있었던 시기이고 다만 그 이후에 4년 동안 정원박람회 행사라든가 또 이렇게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지급들을 통해서 지금 순천의 시장의 곳간이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핵심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당장 따뜻한 떡 한 점을 줄 수 있는 걸로 처음으로 그런 개념을 정리했는데 시민 배당 100만 원 임기 내 지급 가로 열고 매년 25만 원. 시민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있는데 권리고 시장은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개념이 바뀌는 거고 이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저는 맞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로 본다라면은 매년 25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은 전체 2조에 비춰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고 전혀 무리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약 700억 정도가 지역화표로 발행되면 순천의 자영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 지역 경제가 확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은 도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떡 한 점 줄 수 있는 시민배당 100만 원, 매년 25만 원씩 임기 내 지급했던 게 단기, 그다음에 중기는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서 우리 공공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재원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더 크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기고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반도체 폐 클러스터 구축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제2기 국가개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3대 공약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 보니까 100만 원 지급한다라고 네. 그게 이제 언뜻하게 있어서 다른 분들도 우리 100만 원 주는 거야. 또 당선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이런 내용들이 예, 있다는 맞습니다. 것을 예. 차이가 컸죠. 4년 전과 지금은. 그렇죠. 예, 순천의 곡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틀리다. 그리고 그때는 일종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배당 행태로 인해서 공공행정에서도 시민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축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남는 예산과 그런 잉여금을 시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드리는 게 그게 시민 배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특히 시민들과 상관은 전혀 관계없는 축제라든가 연예인들을 불러온다 그러든가 국가정원의 무료 입장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고 보여주기 정치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삶에는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께 삶이 나아지고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정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후보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수들 오는 축제라던가 정원박람회 무료 입장이라던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뭐 이게 대표 기자님답게 제가 답변하면 거기서 딱 핀셋으로 집어내가지고 아주 예리하십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요. 네. 사실은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매년 적자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근데 국가정원이 돌이켜보면은 섬처럼 지금은 변해버렸어요. 국가정원이 도심으로 연결이 되고 국가정원이 경제로 연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원했던 국가정원의 순기능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1년에 뭐 4,5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정원의 수입을 보면은 70만 명 정도, 약 70억 정도 유료 입장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다 무료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무료 입장 계획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받는 금액만큼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은 그 돈들이 순천 전역의 골목 상권, 다시 말하면 도심과 경제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가정원이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삶,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전환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 전시성 또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오촌동 그림광장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중앙동, 연양동, 금당의 상권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 장사들이 잘 안 되는 판에 축제를 할 때마다 대형 행사를 할 때마다 시민들께서 외부의 관광객이 와가지고 순천 시민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준 게 아니라 반대로 순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머무는 시간만큼 상권은 붕괴됐던 거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점점 정원 박람회에 입장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걸 이제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순환 구조로 그렇죠. 만드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이제 축제는 조금 더 한번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축제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여러 상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대표적으로 중앙동의 뭐 푸드앤아트 아주 좋은 상품이죠. 또 이런 거 금당도 만들고 연양동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골고루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제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순천에서는 그 MBC 이전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대립 관계에 많이 있잖아요. 후보님께서는 MBC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 전남 광주 통합 시대에 여순광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순광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동북권 세계 도시가 적정한 규모를 갖춰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여순광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돌아보면은 여수는 관광 해양 도시로서 아주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열정 국가산단과 포스코는 대기업 제조업 클러스터 벨트로 묶고, 그다음에 광양은 소재, 부품, 장비, 강소 도시를 만들고, 우리 순천은 정주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과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정주 특화를 시키고, 그렇게 한 도시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여수 MBC가 여수 지역에 있던 순천의 지역에 있던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이 서로 지금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광양에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순천은 반도체를 끼워 여는 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근데 한 지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우리 공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 순천으로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실감과 분노를 가졌죠. 그래서 여순광 통합이 서로 얼마든지 간에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상생하면서도 같이 윈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것들은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강주 전남 이게 이제 통합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예, 여순광도 통합을 하다 보면 니꺼 내꺼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일찍부터 주장했던 게 우리가 여순광 통합으로 호남의 삼축도시를 만들자. 광주와 전주와 통합을 하면 순천, 여수, 광양이 70만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도시는 각각의 도시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와 도시계획과 복지와 하다못해 의료기관까지 계속해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민들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됐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위기도 우리 순천과 광양이 참여함으로 해서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의료기관 하나도 훨씬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다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이다 보면은 사실은 지역 발전이 그만큼 더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고서 한 분만 본선을 올라가잖아요. 또 본선을 올라가다 보면 순천은 무소속, 현재 무소속인 노광규 시장님이 계시고 또 진보당 이성수 후보님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또 3파전을 치러야 하는데 혹시 이제 3파전을 치를 것까지 모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기셔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전략을 살짝 말씀을 조금 해주셔도 될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순천에 천재유류의 기회가 왔다. 지금 우리 순천을 비롯한 전남 광주가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 우리 광주, 전남, 전북도, 전라도에 보여주는 애정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 전라도도 미래 50년 먹거리를 만들어서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받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이 되라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봐보십시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제 의결이 됐으니까 완전 통합이 됐고, 우리 순천 시민들도 특별 시민들이죠. 4년간 2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인센티브를 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서울 수도권에 상존하고 있는 약 300여 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매출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우리 지역의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우선 준다는 소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근본적으로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남쪽 전라남도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에너지 대부분 다 미래 산업들이잖아요. 이걸로 판을 깔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무소속 시장을 뽑으면은 우리 순천은 앞으로 도움과 산업과 공공기관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논의 테이블에 끼워주겠습니까? 또 최근에 효정구 출신 우리 박원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순천을 잘 알고 있고 김문수 국회의원님과 아주 찐찐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은 지금 중앙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박원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또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받을 수 있고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순천 발전의 도구로 써먹어야 한다는 게 저는 시민들께서 직감적으로 알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선거 전략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더 큰 순천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산업적 기반이 취하고 소비도시 순천을 다시 한번 제도로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한다는 겁니다. 집권당 이재명 대통령님, 박원근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순천과 우리 전남 광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왔다. 이걸 저는 시민들께서 100% 공감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흐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더 신발끈을 다시 묶고 아주 겸손하게 열심히 뛰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뛰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 현재 이제 무소속이신 분이 뭐 어디 입당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요. 민주당 이제 또 시민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재명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남 광주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또 민주당의 또 지지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석권일 거라는 건 의심치 않는데 이제 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남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까 한 4년 전에 이렇게 투표율 저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혹시라도 또 민주당이 당연히 될 거야. 이런 안일함 때문에 또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시진 않을까. 민주당 쪽의 지지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아마 우리 순천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싸우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순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롭죠. 당을 떠나서 정말 겸손하지 않고 독선과 불통으로 시장 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듭니다. 민주당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순천을 이끌 사람들 그런 자격이 된다면 관심을 주는 지역이 순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집권민주당 그리고 통합시장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순천 시민들께서 늘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에 대의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권당을 만들어서 도구로 써먹으려고 만들었던 것이지 박수 쳐주려고 만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더 뛰고 시민들을 하늘처럼 모신다라면 저는 순천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순천이 민주당 후보들끼리 또 지지자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또 높은 투표율을 가지시면 4년 전에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실 거라고 개인적인으로는 네.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순천 시민분들께 또 오하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 광주 통합이라는 큰 선물 속에서 우리 전라도도 한번 제대로 된 미래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서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집권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통합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순천시장을 뽑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발전, 순천변화의 대도약에 저 5억 원을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저부터 더 뛰어서 시민들께서 환히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예, 인사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 네, 제가 성격이 급했습니다. 예. 네. 네, 이상으로 만나면 좋은 친구 오하근 후보님을 이제 경제시장 오하근으로 또 500여일 동안 그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신발끈을 동여매서 지금 뛰고 계신다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살은 빠지지 않는다는 오하근 예비 후보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후보님 다시 한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분은 민주당